친구들 안녕. 무당벌레 선생님입니다. 도토리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숲에서 누굴 만나게 될까요? 숲으로 함께 들어가 봐요. 우리 친구들과 산책 다니던 화개사 앞 숲길의 갈림길에 왔어요. 가끔 다람쥐도 놀다 가는 큰 나무에 무언가 보여요. 무엇일까요? 나무 둥치 안에서 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나무에 붙어있는 버섯은 많이 봤지만 나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건 흔하지 않은 모습이네요. 숲길 한켠에서는 개미들이 분주합니다. 죽은 말벌의 시체를 집으로 가져가려고 개미들이 영차 힘을 모으고 있어요.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벌을 데려가려니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개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리하는 것 같이 보이네요. 지금 우리가 숲에서 만난 버섯과 개미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요? 버섯과 개미는 분해자예요. 분해자는 죽은 식물이나 동물이 흙과 공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 물질의 순환을 돕고 생태계 균형을 맞추어주는 일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말이 어려운가요? 생명을 담고 있던 그릇을 잘게 잘라서 다른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잘 아는 레고를 생각하면 쉬울까요? 레고 블럭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 망가졌을 때 그것을 분해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분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 위에서 잠자리를 먹고 있는 소금쟁이가 보이네요. 만날 물에 떠서 걸어다니는 소금쟁이는 무엇을 먹나 궁금했었는데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니 궁금증이 풀립니다. 소금쟁이는 물 위에 떨어진 죽은 곤충을 먹는 물 위의 분해자예요. 숲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그늘진 곳에서 조용히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쌓아 놓았더니 버섯이 피어 있어요. 여기저기 숲의 구석진 곳에서 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버섯은 그늘지고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나 봐요. 비가 그친 숲에는 버섯이 더 많이 보입니다. 색깔도 모양도 자라는 곳도 다른 여러 가지 버섯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버섯이 자라는 곳은 바로 버섯의 먹이가 됩니다. 버섯은 죽은 나무, 쌓여있는 낙엽, 이끼, 영양분이 많은 흙, 죽은 곤충 등등 다양한 곳에서 자랍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생명력을 잃고 흙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요. 지금 보니 버섯들이 생김새는 죄다 다른데 무언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뭘까요? 혼자 자라는 버섯은 별로 없고 모여서 자라는 버섯이 대부분이네요. 왜 버섯은 모여서 자랄까요? 외로움을 많이 탈까요? 여기 부드럽고 뽀얗게 돋아난 버섯이 있어요. 이 버섯들은 모두 몇 뿌리나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은가요? 사실 이 버섯은 하나입니다. 버섯은 식물이 아니라 곰팡이의 한 종류예요. 균류라고도 하는 곰팡이는
몸통이 균사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버섯, 우리가 먹는 버섯은 식물로 치면 꽃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식물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지만 균류는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 포자를 만들어요. 균사체라는 나무에서 포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가지에 피운 꽃이 바로 버섯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버섯들은 한 나무에서 피운 꽃들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버섯들도 모두 한 그루에서 피운 꽃입니다. 버섯들이 혼자 자라지 않고 모여서 피어나는 이유를 알겠지요? 이따금 버섯이 둥글게 무리지어 자라기도 합니다. 동그랗게 자라난 균사의 끝에서 버섯이 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모양입니다. 균륜 혹은 균환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서양에서는 요정이나 마녀들이 둥글게 서서 춤춘 흔적이라고 생각해서 요정의 골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분해자인 버섯 자신도 흙으로 돌아가야겠지요. 달팽이나 버섯벌레 같이 버섯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그것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떤 버섯은 자기 자신이 흙으로 돌아가기를 서둘러서 아주 빠르게 피었다가 집니다. 몇 시간 만에 피었다가 지는 버섯도 있어요. 이 먹물버섯은 피어났다가 몇 시간 만에 물러져서 검은 물을 내며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먹물버섯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숲에서 갑자기 생겨났다 사라지는 버섯을 숲속의 요정으로 부르기도 했었다네요. 옛날 사람들에게 버섯은 정말 신기한 생명체였나 봐요. 볏짚으로 만든 또아리를 안 쓰고 서랍에 넣어두었더니 그새 벌레가 생겼어요. 작은 곤충이 짚을 갉아먹고 알을 잔뜩 낳아버렸네요. 집안 깊은 곳에 어떻게 알고 이런 곤충이 들어왔을까요? 또알이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알이 들어차서 아깝지만 버려야겠어요. 애써 만든 물건인데 속상하네요. 사람들은 썩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고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을 먹는 분해자가 없어서 썩지 않고요. 싸고 가볍고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덕분에 우리는 많은 물건들을 쉽게 만들고 싸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있나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것입니다. 요즘 많은 바다동물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어요. 먹이와 플라스틱을 구별 못하다니 좀 바보 같네요. 이 거북이 먹이는 해파리예요. 바닷물에 떠있는 비닐은 해파리를 닮았습니다. 플라스틱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겨우 100년이 넘었을 뿐이고 수만 년 동안 동물들은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에 살았으니 플라스틱을 알지 못해요. 바다에 살고 있는 많은 동물들이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거나 목숨을 잃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무도 바다에 직접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지만 길에 떨어진 쓰레기가 바람을 타고 강물을 타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돈을 아끼려고 회사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기도 해요.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는 심각한 오염을 만들고 있어요. 이미 바다에 마스크 쓰레기가 넘치고 마스크 끈에 걸려 몸이 묶인 동물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어요. 마스크를 버릴 때는 귀에 거는 고리를 가위로 잘라서 버리면 좋겠어요.
플라스틱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동물도 사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겠지요. 우리 친구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